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최근 자전거 출퇴근 직장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출근족을 자출족이라고 줄임말로 표현하죠.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근사한 자전거길이 많습니다. 특히 한강이 대표적이죠. 노을 지는 퇴근길이 한강이라면 얼마나 근사한 퇴근길일까요? 그런데 자전거가 이렇게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땡볕 아래서의 라이딩은 정말 괴롭죠. 그리고 오르막이요. 오르막은 언제 어느 때나 괴롭고 분하고 약오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땡볕 아래의 라이딩도 막상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한낮의 더위도 견딜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르막길은 조금 다르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분하고 약오릅니다. 하지만요. 오르막이 있다는 건 곧 시원한 내리막이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오르막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상하는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추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는 페달링의 주인공 자덕녀 장유선님과 함께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자덕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뵙습니다. 네. 네, 사실 녹음은 계속 연달아 이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방송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녹음 시점은 6월이고요. 6월 중순이고요. 방송이 이게 7월입니다. 텀이 조금 있네요. 네, 그렇죠. 점이 조금 있죠. 7월이서 그래서 7월이면 사실 이제 정말 자전거 타기 힘들어지는 본격적인 계절이지 않습니까? 맞네요. 7월이면.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라이딩 소홀하게 되죠. 예, 여름에도 좀 많이 타셨나요? 여름에 저는 보통 요즘 아침에 주로 많이 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여름 라이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한 10시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char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11시 정도 넘어가서 이제 2, 3시까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불볕 지역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녹아내리는 수준이죠. 맞습니다. 네. 쪄 죽으려고.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더운 날에도 막상 달리면 의외로 견딜 만한. 근데 멈추면 죽을 맛입니다. 그렇죠. 신호대기 걸려서 멈추면 진짜 내가 자전거를 왜 타가지고 스스로 이런 괴로움을 당하나 싶긴 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그건 즐거운 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 탈 때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역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거 너무너무 싫지 않아요. 속도도 안 나고 힘들고. 근데 여름엔 조금 반가워. 바람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약간, 역풍이든 순풍이든. 역풍인데? 오 좋은데? 역풍이다. 태양을 바라보면 여름에 달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 뜨거운 것도 괴롭지만 이 앞이 뜨거운 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바람이 불어주면 역풍은 어우 왜 역풍이야 너무 힘들어하는데 시원한데? 반갑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자전거가 그런 즐거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자전거 안전문화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실 만한 정말 좋은 이야기 손님으로 자덕녀님만한 분이 없죠. 이유는 자덕녀님은 자전거 크리에이터입니다. 너희튜브에서 지금 구독자 자덕녀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방송에서도 그 콘텐츠 내에서도 저희는 언제 1만 돌파할까요? 1만을 돌파했습니다. 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 감사하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1만 돌파까지 언제 걸리셨죠? 구독자 1만 돌파까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와, 그게 어떤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숫자일 수 있어요. 저도 꿈에 그리던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1만 구독자 보통 일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구독자 1000명까지 가지 못하고 접는 크리에이터가 90%, 95%라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덕녀라는 너희튜브의 채널은요. 전국에 있는 자전거 덕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근데 인터뷰를 어찌나 편하게 하시는지. 칭찬이죠. 네, 너무 정말 너무 친근해요. 너무 친근해서 원래 알던 사람만 섭외했나? 그래요? 예, 그런 그 느낌. 정도예요? 네네. 예, 아니면 인터뷰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같이 뭐 MT라도 했나? 약간 그런 느낌. 어색한 느낌이 안 나나요? 전혀. 그래요? 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거는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즐거우세요. 여기 보면 그런 마성이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이야기하면 모든 게 열리는 것 같아요. 덕후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덕후인 거죠. 네, 어색함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적당 덕후에 정말 어울리는 게스트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덕녀님과 채널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덕녀입니다. 열심히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덕후 여자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덕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한 공익적 채널입니다. 이분 우리가 성장시켜서 구독자 10만 가보죠. 가자.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네, 이 방송 보시고 최소 우리 구독자 500만 더 들어봅시다. 네. 협박해봐. 네. 네, 이런 자덕녀님과 자전거 안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자전거도 차량이죠. 네. 네, 음주운전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사실 법이 살짝 문제긴 해요. 지금은 자동차 음주운전은 하면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컨센서스도 돼 있고 실제로도 법률도 되게 강화돼 있죠.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도 예전보다 낮아요. 조금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허 정지 수준이 0.05인데 지금 0.03입니다. 0.03이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잔 반 정도면 나오는 수치예요. 소주 2잔. 네, 소주 2잔. 네. 혹은 그게 좀 체격이 더 작으신 분들은 한 잔만 먹어 나오는 수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술을 2회라도 되는 순간 운전하면 당신 아웃. 예,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맥주 2잔까지 괜찮다던데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뭐 좀 체격이 크니까 소주 3잔까지 괜찮아. 아니야. 무조건 입에 대는 순간 그날 운전 끝. 자전거는 일단 혈중 알코올농도 이런 기준은 없고요. 근데 자전거 음주운전했을 때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안 그래도. 네. 3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단속을 안 하잖아요. 뭐 더더더더 하는 거 못 봤잖아요. 예, 자전거 단속을 안 하죠.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강 자전거길과 아라뱃길이죠. 정확한 명칭은 아라 자전거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라뱃길이라 부르죠. 네. 아무튼 거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술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꽤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드세요. 오. 그러면 아니 여기서 대중교통까지 거리가 꽤 먼데 설마 자전거를 또 타고 가시나? 네, 타세요. 아니 음주운전을 자전거로? 세상에. 이럴 때 그런 얘기하죠. 아우 내가 자전거를 30년 탔어. 내 자전거 잘 타지. 그 전국에 차량 음주운전 사고자들이 내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아우 저는 술 먹어도 운전 잘해요. 똑같은 소리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한 게 자전거 음주운전하는 그 사람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끔찍한 얘기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공도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도로죠. 자전거도 공도 주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데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에서 주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회전 안 됩니다.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보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음주 자전거가 공도를 지나가다가 휘청휘청 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자동차가 그걸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는데 다른 차를 혹은 인도를 침범했다거나 그래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운전자는 술 취해서 기분 좋게 집까지 가겠죠? 기억도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다친 사람은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그 아라뱃길에 포장마차에서 몰랐어요. 전 포장마차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굴다리 주변에 거기서 저분들 자전거를 가져와서 술을 드시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한강에서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저는 그거 들은 것 같아요. 그 음주 따릉이라 그래가지고 네. 따릉이 공용 자전거 있잖아요. 네네. 서울시에 그거를 밤에 이제 버스나 대중교통이 끊기면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술 먹고. 미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따릉 술 한 잔 하고 네. 버스는 끊겼겠다. 따릉이를 빌리자. 이렇게 해서 음주 따릉이가 되게 많대요. 택시밖에 없잖아요. 네. 그 따릉이는 저렴하게 집까지 갈 수 있다. 와 정말 이기적이다. 그러면 자기 돈 조금 아끼자고 다른 사람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운전자를 다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셨으면 분명히 낙차도 하고 사고도 날 텐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큰일 많다고 납니다. 하더라고요. 네. 동료 시민들을 꼭 생각해 주세요. 음. 그리고 공도에서 타다 보면 또 그런 자전거 보죠. 자전거도 차량의 일종이니까 역주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진짜 안 되죠. 역주행을 하시는 예, 저는 자출을 하니까 공도도 전체 출근길, 퇴근길 중에 30% 50% 정도는 타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통행량이 많은 데서는 그냥 안 타요. 저속 차량은 되게 위험한데 서로 위험하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제가
가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반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 알고서 그런 건지 아니 진짜 모르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역주행하시는 거예요? 뭘 역주행해 30년째리고 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선생님 저를 얘기해줘 뒤에서 선생님 30년째 역주행하신 거예요. 30년째 법을 위반하셨다고요. 나름 30년 자덕이네요. 30년 빌런. 그 자기가 좀 편하려고 그러니까 신호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면서 역주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특히 다른 차량의 비접촉 사고 유발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골목길로 가던 길에 편하게 들어갔어.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전거를 피하려고 다른 차량이 다른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으킨 비접촉 사고가 누구에게 심각한 부상을, 누구에게 끔찍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역주행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차선이 있거든요. 중앙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넘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네, 진짜로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진짜 알고서 그런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는 역주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끝까지 가요. 저 사람이 비키겠지. 그러다 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적당히 가서 네. 아니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피하긴 하는데 그렇군요. 네, 일단 저는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이. 그 심정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균적인 남성보다 체격이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일본 조폭처럼 보이는 외모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쉽게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성분, 또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 거는 게 쉽지 않죠. 네, 이해합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아재들이 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말 되게 편하거든요. 나이 들만 하나 좋아지는 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임산부 보호석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 티가 안 나니까 스티커 붙이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건데 거기에 임산부는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앉을 때가 있어.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건 뭐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스티커를 안 가져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년 남성이나 남성 어르신이 앉아 있는 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일이 있나요? 예, 있죠. 근데 그냥 있어요? 이제 보통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그냥 갑니다. 가서 어르신 여기 임산부 우선석이에요. 편하게. 그럼 대부분 그냥 일어나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임신하셨어요? 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러시는 분들도 하고 하면 왠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무서워요. 굉장히 정중하고 편안하게 선생님 여기 임산부 보호석이에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면 대부분 그냥 일어나 가십니다. 물론 근데 사실 어렵죠. 저도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어떤 훈련하셨나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남들에게 되게 편하게 하는 훈련. 오. 예, 그러니까 줄을 안 서고 뭐 새치기 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줄 서세요. 여기 모두 줄 서 있습니다. 굉장히 또박또박고 편안하게 줄 서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마음도 그렇게 험상궂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음은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세상 사는 약간 편한 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시비를 걸지 않아서 그건 약간 고마운데 반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런 거예요. 어두운 골목길 같은 때 앞서서 여성이 걷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완전히 골목 빠져날 때까지 기다려요. 예. 저도 오해받는 거 싫거든요. 그렇죠. 괜히.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인적이 드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성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라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 배려라기보다는 저도 오해받는 게 싫거든요.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그럼 같이 엘리베이터 타서 그 올라가는 순간에 그 여성분이 무서워하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럼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당신 해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무서워하세요? 그렇다고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할 거고. 그럴 때 결론 피하는 건 낫겠구나. 나도 마음 편하게. 네, 서로. 나도 편하자. 그분이 무서워하면 저는 편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훈련을 하면 그래도 제가 가방에 곰돌이 붙이고 다니는 건데. 또 훈련의 일종이군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특히 한강 자전거길 같은 데는 역주행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얘기하죠. 역주행하지 마세요. 중앙선 넘지 마세요. 소리 계속 칩니다. 이제 그땐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소리 크게 중앙선 넘지 마세요. 역주행하지 마세요. 역주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냥 대꾸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킁킁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열에 둘셋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해줘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다시 자기 자리로 가나요? 네네 원래 차선으로. 근데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지하철 임산부 우선석에 앉는 사람들도 동료 시민들이 옆에 그동안 누군가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앉으면 남들한테 얘기를 듣네.
아, 중앙선을 침범해 자전거 탔더니 뭐 사람들이 싫어하네라는 신호를 계속 주면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예, 특히 저처럼 험상궂게 생기신 분들이라면 그런 자전거 운전자라면 용기를 내서 역주행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좀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일종의 사명감?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싫은 소리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싫은 소리 할 때 되게 감정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걸 배워갑니다. 예,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신호등은 꼭 지켜야 되고 자전거는 보행 신호 때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도 차량이니까 언제나 우측 통행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강에서도 자전거 이제 많이 타보셨잖아요. 네. 정말 한강의 별명이 있죠. 헬강. 아, 네, 왜 헬강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많아도 네.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한강 자전거 도로가 한강 시민공원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고 보행하기도 좋고 러닝 달리기 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고 예쁘고. 그리고 쉬기에도 너무 좋고 중간중간 화장실, 급수대, 편의점, 크고 작은 캠핑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도 너무 좋으니까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맞아요. 헬강을 만듭니다. 근데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월할 때 규칙이랄까 매너는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나갈 때 추월할게요, 지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추월할 때는 항상 왼쪽으로. 네. 추월하는 자전거의 왼쪽으로. 근데 지나갈게요를 안 하고 우악우악 지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로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정말 잘못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자전거를 내가 잘 못 타. 그리고 중심을 약간 잃었는데 그 부딪히면 그게 교통사고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님은 꼭 추월할 때 네. 지금은 추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지나갈게요 이러고. 네, 저도 그 자전거 자생할 때는 세상 모든 자전거가 저를 다 추월했거든요. 이제 내가 추월하는 사람이. 근데 저도 이제는 뭐 딱히 로드바이크만 아니면 뭐 로드바이크 정도만 아니면 이렇게 어지간하게 추월은 잘 안 당하는. 아 근데 공PD님은 아재 덕후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공PD님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저는 그 지나갈게요 했는데 네. 그분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피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이 잘 안 맞을 때. 상대가 그 자전거 규칙을 잘 모르거나 초보자이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전거에 차선이 있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반대쪽으로 가시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런 분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지나갈게요. 왼쪽으로 지나갈게요. 왼쪽입니다 하고 저도 거리를 더 두고 그리고 가능하면 굉장히 빨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인데 힘들어서 천천히 가고 있다거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쓱 옆에 근처까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지나가는구나 하고 쓱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오히려 옆에 가서 지나갈게요라고 얘기하면 당황하겠는데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멀리서부터 얘기를 하지 않거나 지나갈게요.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 경우라는 거는 한 6세, 7세부터 10세 정도까지 정말 아이들이 작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렇게 뒤뚱뒤뚱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지나간다고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이들이 놀라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제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저 멀리 아예 저 멀리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한테 지나갈게요 하면은 뒤쳐다보다가 저처럼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뒤를 보는데 나 뒤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대로 핸들이 넘어져서 그대로 꺾어다. 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왼쪽으로 지나갈게요. 맞아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는 영어로 한대요. 지나갈게요를 on your left, on your right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방향까지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나가니까 그냥 뭐 저도 잘 안 쳐다보거든요. 뒤에서 지나갈게요라고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매너가 좋은 사람이고 자전거 어느 정도 타는 사람이 분명해. 그럼 나는 그냥 지금 내 차선만 그대로 유지하면 그만이에요. 속도를 빨리 내거나 그러지도 없이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차선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악우악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때는 되게 놀랍죠. 근데 이것도 동호회한테 물어보니까 지나갈게요라고 말하는 거를 되게 껄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수줍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되게 안전 같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차선 변경하면 깜빡이를 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운전자들도 보면은 요새 차를 사실 때 자동차 사실 때 그 깜빡이 옵션 얼마 안 하는데 그걸 안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사실 때 좀 사시지. 그 깜빡이 얼마 한다고.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구나. 예, 그걸 안 사가지고 좀 사세요, 여러분. 왜 안 삽니까? 중고차 사실 때 꼭 옵션 물어보세요. 이 차에 깜빡이 있는 거죠? 필수니까. 네, 얼마 안 합니다. 꼭 사세요. 그러니까 자전거에서도 지나갈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수신호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수신호로 내가 이제 앞서가고 있대, 뭐 우회전하겠다, 좌회전하겠다 수신호를 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자전거에서 핸들을 못 넣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저도 손 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손놓으면 불안하잖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말해야죠. 저 오른쪽으로 빠져요. 왼쪽으로 갈게요. 정차합니다.라거나 말로. 예, 이런 얘기는 꼭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지금 몇 개의 얘기가 나왔는데 흔히 얘기하는 숄더 체크라 그러죠. 숄더 체크가 어깨에 있는 비듬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도 못했는데요. 예, 어깨에 비듬 묻는 게 아니라 후방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측 통행을 하니까 자동차는 좌측방 후방에 빨리 오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 내가 그러니까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서 빨리 오는 자전거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거 많은 분들 안 하시죠. 진짜 위험한 건데.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에서 지나갈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뒤를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뭐 누가 지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좀 이따 좌회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로에 합류할 때도 뒤 보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출발하는 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니네가 비켜가. 그 진짜 그 차로 치면은 사이드미러 확인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말 프랑크 시나트라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웨이. 난 나의 길을 걷는다. 니네들이 비켜가라. 그러다 진짜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사고는 많이 보죠. 저도 이제 한강 자전거길, 아라뱃길 자전거 굉장히 많이 다니니까. 근데 한강은 주말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사고 나는 모습 꼭 보는 것 같아요. 앰뷸런스 많이 옵니다. 그 안까지 119 들어와요. 되게 빈도가 높은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해강이죠. 한강은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킥보드, 바퀴 달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뭐 롱보드도 보고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그러니까 총 바퀴 달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강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 많은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신하면 안 되고. 로드바이크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평지에서도 맘만 먹으면은 35km, 40km까지는 후딱 나올 수 있죠. 네. 내리막길은 5, 60km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강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 많은 길을 35km, 40km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5명, 7명씩 이걸 로드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일수록 지나갈 길은 잘 말을 안 해. 약간 무리지어서 가니까 그 힘을 믿나? 약간. 나도 모르겠어요. 뭐 영화 친구를 좋아하시는 거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지. 네, 그러시면 정말 위험하고요. 추월하실 때는 꼭 추월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추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꼭 지나갈게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험한 거 있죠. 병렬주행. 이게 어떤 거죠? 병렬주행? 일렬로 가야 되는데 나란히 가는 거. 그렇죠. 나란히 주행하는 거. 그렇죠. 네. 예, 이게 왜 위험합니까? 만약에 추월을 뒤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병렬로 나란히 가고 있으면 추월 네. 어떻게 해요? 추월을 중앙선을 넘어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이게 가족, 친구, 연인들을 공유 자전거 따르긴 약간 이해돼요. 자전거 잘 못하고 이제 뭐 한강 공원에 나와서 그게 여의도건 망원이건 뭐 다 좋아요. 나왔어. 자전거 탈까? 너무 재밌겠다. 그 둘이 나란히 서로 뭐 우리 이따 뭐 먹지 뭐 대화하면서 뒤에서 지나갈게. 근데 또 얘기하면 자전거 겁나 못하시는 분들이야. 얘기하면 놀라서 넘어질 것 같아. 그분들이 넘어졌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지면 한 사람만 다치는 인간은 갑자기 큰 사고죠. 많게는 뭐 한 6명, 7명, 10명까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럴 때 어떡하세요? 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그럼 또 일렬로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정말 저쪽이 왕초보야. 딱 보면 코 힘도 중심 힘도 없으니까 정말 계속 흔들흔들 비틀비틀해. 그럼 그냥 섭니다. 서서 내가 쉬었다 가거나 그래요? 아니면 반대방을 가거나 아니면 꼭 가야 될 경우에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멀리 돌아서 크게 저 멀리 크게 돌아가지고. 돌아서 그렇게 가거나. 병렬주행 그래서 위험하죠.
정다운 대화를 앞뒤로 하시고요. 앞뒤로 하면 사실 안 들리니까 그럴 때는 골전도 이어폰, 블루투스 되는 골전도 이어폰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십시오. 그 감성 주행이라고 이어폰 꽂고 헤드폰 꽂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왜 위험한 거죠? 귀를 열어놔야지. 그 이어폰, 헤드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요즘에 자동님 우리가 일부 시간이 다 됐고요. 아 벌써요? 네, 심지어 좀 넘었습니다. 우리가 스피커하고 이어폰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에 2부 때 해볼게요. 네.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자동님님. 진짜 빨리 가네요. 네, 네. 이 덕후들끼리 얘기하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말만 했는데 1시간 40분. 그러니까요. 네. 네. 일부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면 왜 위험한가 얘기했어요. 왜 위험하죠? 소리를 들어야죠. 소리를 왜 듣습니까? 저는 음악을 들을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갈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얘기로. 네. 그러면 이걸 잘 들어야지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네, 귀를 그것뿐만이 막고 아니라 있으면, 주행 소음이 나죠. 그러니까 뒤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리거나 사람 소리가 들리거나 여러 소리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이 소리로 방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평안히 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추월할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 앞을 가로지르 지나갈 거예요. 그게 사람이건 동물이건 자전거건 킥보드건 무엇이건 간에. 그리고 이제 그 불법 마개조한 전기 자전거와 전기 킥보드들 있잖아요. 척 봐도 40km 넘을 것 같은데. 전기 자전거도 시속 25km 제한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로틀 인위적 장치로 40km 이상 나가게 하는 여러분 그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런 소음을 들어야 되는데 헤드폰을 끼거나 아니 심정을 이해돼. 인별그램에 감성 넘치는 자전거 샷을 올리고 싶어. 그래 나는 음악을 들으면 한강을 즐기고 있지. 근데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 심정 이해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래서 그 귀를 막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자전거 같은 거 탈 때는 골전도 이어폰 음악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다른 소리 집중하는 맞아요. 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신경이 분산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꼽는 최고의 자전거 빌런은 저는 스피커족. 제가 그렇죠. 그래도 최근에는 영종도를 가거든요. 영종도도 자전거길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인구 밀도가 없어요. 주말에 가도 1분에 한 명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네. 거기를 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스피커가 너무너무 싫어요. 저 그래서 오히려 한겨울 막 영하 10도 때 막 영상 30도 한낮 이때 자전거 많이 타고 한강 많이 나가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사람 안 나올 때 타시는구나. 스피커가 싫어서.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농담이 있죠. 한강에 가면 주말 한강 자전거 도로, 한강 시민공원에 가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어르신들 트로트 제일 많고요. 네. 클럽 음악 있고 최신 음악 뭐 7080, 8090 팝송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들립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음악적 취향이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 음악 취향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춘천은 좀 어떻습니까? 좀. 저는 가끔 있는데 할아버지들 노래 틀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은 자전거 안 가져오셔도 대중교통 오셨으니까. 네. 네, 언제 한번 한강에 한번 주말에 같이 라이딩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면 제 심정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도로도 잘 닦여 있고 편의시설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한강길이 직선 도로가 별로 없이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자연강이니까. 그러니까 풍경도 계속 바뀌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 최애 코스는 그 망원지구거든요. 망원지구부터 난지 시민공원까지 캠핑장이 있는데 난지 시민공원 가면 약간 그 정글 느낌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많고 스피커 필런도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스피커를 트시는 걸까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야외고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내가 한 자리에서 시끄럽게 크게 트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소음이 들리긴 하겠지만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 자전거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니면 그 자전거가 제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그거 남들이 굉장히 팹니다. 약간 매너, 에티켓인 것 같아요. 진짜 매너 위반이죠. 누구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이더라도 누구에게는 그냥 소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취향을 좀 존중해줬으면 해요. 네, 공공공간이고 또.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80년대 90년대 차량 창문 몽땅 내리고 음악 크게 틀리고 다니던 자동차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어졌죠. 예, 아직도 가끔 있긴 하지만 빈도가 굉장히 낮죠.
스피커 네.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스피커 네,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여러분 그 좋은 헤드폰 가지고 들으세요. 맞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라디오 들으세요. OBS 라디오 OBS 들으세요. 라디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되게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어우 저런 자전거 라이더는 너무 꼴불견인데? 전 쓰레기였던 것 같아요. 쓰레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진짜 쓰레기다. 아우 저는 이건 실드 못 치겠습니다. 그냥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는 대부분 쉼터에는 쓰레기통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안 버리셔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흡연자들 저도 흡연자거든요. 저도 흡연자인데 흡연자분들 한강 시민공 같은 데서 담배를 피워요. 흡연 공간이 아닌 데서 피우시는 분들 있어. 그것도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왜 꽁초를 벤치 틈에 꼭 껴놓고 가냐고요. 그 무슨 심리일까요? 가져가세요. 최소한. 아니 바닥에 버리는 것도 모자라. 바닥에 버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벤치틈 같은 데다가 그 벤치틈 같은 거 보세요. 보시면 담배꽁초 껴 있고요, 빨대 껴 있고요. 그리고 뭐 파우젤이나 과자 먹잖아요. 포장지 돌돌 말아서 남들 빼내기도 힘들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예,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 드셨어. 그대로 또 거기 놓고. 네,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봐요. 아니 정말 요새 플로깅이라고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자전거 타면서도 플로깅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활동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버리는 분은 또 따로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진 건 느끼는데 간혹 그런 분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이건 꼴불견은 아니고 위험한 건데 자전거 타면서 핸드폰 통화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급한 전화인가? 아니 급한 전화는 내려서 받겠지. 그리고 자전거도 뭐 골전도 이어폰을 쓰거나 아니면 뭐 스피커폰을 해놓고 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핸드폰을 귀에 착 붙이고 그러면 아무리 잘 타는 분이라도 핸들 조향 힘듭니다. 흔들거려요. 그거 되게 불안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턱이라도 만났어 봐요. 그러니까요.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만 다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다쳐서 2차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공유 자전거 잘 못하는 분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인증샷 찍겠다고 셀카 찍겠다고 와 저 불안한데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서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면서 통화하고 인생샷을 남기시려다가 2번 샷 찍으실 수 있습니다. 2번 샷. 네. 네. 맞네요. 네, 특히 자전거 운행이 어색한 초보 라이더들은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로드팩들이 많이 그러죠. 그 DSLR 들고 DSLR 그 무거운 거 한 손으로 잘 타시는 거 알아. 근데 어느 한순간은 카메라 렌즈 혹은 카메라 LCD를 봐야 되니까 전방 시선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전거는 참 위험한 게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두 바퀴밖에 없잖아요. 거의 보호 장구도 헬멧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보호장구 그 말씀드려야겠다. 사실 보호장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갑이죠. 네, 저도 장갑 때문에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옆으로 넘어졌는데 네. 손을 딱 뒤졌는데 그 밑에 쓸릴 수 있잖아요. 클바링이요? 우선 클바링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클바링. 클래슈즈가 이제 페달에다가 신발을 딱 결착해가지고 그렇죠. 주행 중엔 절대 발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신발을 페달에 붙여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클바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클릭과 자빠링. 네. 네. 그래서 클바링이라고 하는데 저도 몇 번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팔을 짚게 돼요, 바닥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손목이 쓸리거나 훨씬 위험하게 다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다쳤다. 장갑을 끼고 계셔서. 네, 여기 밑에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패드가 있죠. 네, 고무 패드로 되어 있어서 훨씬 많이 다칠 수 있는 거를 거의 반 줄인 것 같아요. 자전거 오래 타신 분들도 뭐 장갑이 필요 있어야 하는데 낙차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짚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넘어지면 찰과상을 입을 수 있고 저도 지금까지 낙차를 몇 번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할 때마다 헬멧을 쓰고 있었고 해서 헬멧이 움푹 패이고 기스가 나고 장갑이 대신 찢어지고 근데 이제 무릎엔 보호대를 안 했으니까 무릎을 시원하게 갈리고요.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더 안전하게 타려면 초보분들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정도는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트를 입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아주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조심하는 게 제일이고요. 그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헬멧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있다고 들어요. 한 2년, 3년이면 바꿔야 된다고 네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멧 안에 우레탄을 쓰건 충격 보호제를 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 경화됩니다. 그러면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 비싸죠.
예쁜 건 더 비싸고요. 근데 이제 KC 인증받은 거면은 사실 헬멧이 비싸다 그래서 더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예뻐. 예, 그건 포기할 수 없지. 헬멧 비싼 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일단 자동차님은 지금 얼마 정도 헬멧 쓰고 계세요? 저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사실 일반인들, 예, 동호인들이 사기에는 제일 비싼 정도 수준. 네. 근데 60만 원 정도도 있던데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소재에 따라서 그런 200만 거잖아요. 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돈 못 느끼면. 예, 저도 처음에는 무슨 헬멧이 27만 원이라고? 27,000원 괜찮네요. 27,000원. 예쁜데 27,000원 나쁘지. 27만 원이었구나. 꼭 비싸다고 근데 꼭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KC 인증받은 거라면은 2만 원대, 3만 원대에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네.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아무리 저렴한 헬멧이라도 안 쓰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합니다. 예, 그거 잊지 마세요. 네. 꼭 헬멧 쓰시고요. 장갑도 이렇게 안전 장구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저도 사실 낙차를 시원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했는데 조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무조건 정차하거든요. 이거 내가 저 코너를 돌아서 코너가 안 보여. 근데 지금까지 저 코너를 돌아서 아무 일 없었어. 그래도 씁니다 일단. 그게 안전하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지금 약간 비틀거리고 오는 자전거 사람이 있어. 거리 멀어. 일단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제 낙차를 했던 게 조깅을 하시고 오시는데 심지어 역주행을 오시는 거예요.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인 거 저분도 알 것 같아. 알아서 피하겠지. 안 피하네? 그리고 제가 피했거든요. 그분이 그쪽으로 피하네? 그러니까 사람도 그분도 놀란 거예요. 내가 먼저 피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따라온 거지. 그러면 내가 그분을 그대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유도를 또 오래 했습니다. 낙법 치자 오랜만에. 그래서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진짜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뺑겨치고 저도 뺑글뺑글 2바퀴 반인가 굴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러니까 무릎하고 근데 그때 이제 헬멧 쓰고 있었으니까 머리는 뭐 약간 쿵한 정도고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머리만 다시 한번 2차 충격 쿵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낙차할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무거우니까 머리가 다시 한번 지면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헬멧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장갑을 끼고 해서 손은 괜찮았는데 무릎하고 팔꿈치는 다 쓸렸죠. 시원하게. 그래도 머리 안 다친 게. 그렇죠. 네. 이제 손도 괜찮았고 피철철. 무릎하면 피철철. 그래서 그때도 이거 진짜 장갑이 이래서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때 장갑 다 찢겼어요. 잠깐만 바닥도 찢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 했으면 제 손이 찢기는 거겠죠. 네. 예, 제 손이 찢기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바닥에 찰과상 열상을 입어서 손바닥에 이제 열몇 반들을 꿰맸겠죠. 피철철. 예, 양쪽으로 2개 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고 멍들고 끝났으니까. 제가 그때 장갑 낀 거는 예뻐서 꼈거든요. 장갑 예쁜 거예요. 이거 제일 귀여운데 장갑 껴야지. 그리고 헬멧도 그냥 헬멧 너무 귀엽다. 이거 써봐야지 그랬는데 그 몇 번의 사건으로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이 이제 겪어봐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위험하면 쓰고요. 진짜 약간이라도 애매하면 무조건 써요. 한두 번 사고를 피한 건 또 있었고요. 네. 진짜 방어 운전이죠 그런 게.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정면에 부딪힌 적 있었거든요. 설마 피하겠지 저 사람. 계속 온다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급정지했을 때 이미 늦었죠. 정면에 부딪혔는데 그때는 그 자전거 앞에 가방을 거치대 두고 있어서 그 거치대와 가방만 이제 박살이 나고 서로는 이제 비교적 멀쩡했던. 근데 그게 없었으면은 서로 부딪혔겠죠. 아이고.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전거에도 블랙박스. 필수. 조금이라도 의심 가거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절대 안 가서. 지금 그럽니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전거 다치면 의외로 엄청나게 다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죠. 예,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을 동시에 여러 명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로 다름을 친다고 사람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 내 자전거를 피하려고 다른 차가 다른 차량이 다른 차량끼리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그러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열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 싶어요. 겸손한 거. 예, 겸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맞아요. 좀 잘 타진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자린이다. 운전도 똑같잖아요. 운전을 처음에 초보 운전 때는 뭐 조심조심하다가 사고 잘 안 나잖아요. 초보 운전 때는. 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 좀 운전하지. 그러면서 그때 사고들 잘 내잖아요. 근데 저는 자동차는 되게 좋아하니까 서킷 많이 다니거든요. 그 각 서킷의 레이팅 그런 서킷 면허도 가지고 있고 서킷에도 운전을 그렇게 격하게 하다 보면은 공도에서는 정말 얌전하게 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앞에서 날아가는 차들을 많이 봤으니까
서킷에서는 사고 되게 흔하게 나니까. 예, 자기가 자기 속도 제어 못해서 예, 그것도 그냥 이틀 있으면 하루 한 번 정도는 꼭 봐요. 야, 저 그 기량도 없으신 분이 드리프트를 심하게 하시네. 그렇죠. 자동차 운전할 때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다. 아이 뭐 왜 재수없게 그런 생각을 해?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제가 차량 운전할 때 사고를 안 내고 타던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 맞아요. 무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나처럼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로 누굴 죽여? 아,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자전거도 차구나라고. 네. 그래서 생각하고 지금 안전하게 타고 있습니다. 자동령님과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때 말씀하셨던 빌런 중에 저는 침뱉기 코풀기 빌런. 그거 너무 정말 재밌고 더럽고 더러운 얘기인데 재밌어. 그 시즌이 있어요. 코 푸는 시즌. 그러니까 콧물이 잘 이렇게 있는 시즌이 있어요. 겨울도 그래요.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저는 뭐 그것도 되게 자주 보는 일이라. 그 시즌에 특히 많은 분들이 달리면서 코를 이쪽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막 이렇게 풀면서 지나가는 분들 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네, 왜냐면 내려서 휴지를 코 풀기 귀찮으니까. 네, 코를 푼다는 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한쪽 코를 막고 그러면 그 콧물이나 침이 뒤에 날라오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보행자에게 고스란히 붙는다. 붙을 수 있다. 와, 진짜 더군다나 감염병 시대였잖아요. 그러네요.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건데 일종의 생물학적 테러.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심하네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것만큼 비매너적인 게 있습니까?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침을 뱉는 건 그러니까 또 제가 차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차량 운전자가 차문 열고 침 뱉는 거. 지금은 잘 안 그러죠. 근데 8, 90년대 정말 흔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주행 중에 침 뱉는 게 차문 열고 침 뱉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러게요. 침도 뱉고 코도 풀고. 정말 생각하니까 너무 심하네. 예, 심지어 맞을 뻔한 적도 있으셨다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약간 더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청취자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나도 그랬는데 반성하시고요. 피해자 그리고 격하게 공감하시면 됩니다.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달리면서 코를 푸는 거죠. 그냥 달리면서. 근데 그 속도가 있고 바람이 그쵸?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눈앞에. 심지어 눈앞에. 네, 이렇게 가는 게 우와. 이렇게 했는데 막 뭐가 보여요. 근데 그 얼마나 아찔한지 아세요? 그거 맞을까 봐. 그게 안전도 위험이 되는 게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쓰레기보다 더 심한 거였네. 그러면 그 사람도 사고 낸지도 모르고 자기는 혼자 행복하게 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연스럽게 제한 속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강 자전거길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속도 제한을 표시해 놓긴 했죠. 20km. 근데 그거 그냥 20? 권고 속도래요. 20으로 어떻게 달려요? 와, 저 많이 컸어요. 와, 로드바이크. 와, 부럽다. 아니야, 농담이고요. 평균 속도를 얼마나 타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만 달릴 때는 저도 23에서 25로 나오거든요. 평소. 순풍도 도와주고 이럴 때고 일반 공도에서 섞어 타면은 18, 20 정도가 맥스죠, 사실. 예, 더 이상 나오긴 힘들고. 근데 로드바이크로는 사실 평소 훈련된 남자분들이면 30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님도 지금 한 30 정도? 아니요. 저 샤방샤방하게 타는 사람이라서 22, 23.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로는 23, 22가 관광이잖아요. 미니벨로로는 그게 한계입니다. 맥스 죽으라고 진짜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야 22, 2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한 속도가 20. 있죠. 근데 20km는 그냥 권고 속도래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가 잘 돼 있죠. 네. 근데 안 돼 있는 구간도 덜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다는 건 아예 서로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지.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통제를 해놨으니까. 예. 근데 분리가 안 된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강아지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잘 못하는 자전거나 킥보드나 롱보드나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드폰, 이어폰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아이들은 전조가 분명해요. 소리가 들려야 까르르르르르. 그러면 일단 속도부터 낮추고. 그렇죠. 그런 소리가 전후 저에 들린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그 소리도 들려요. 킥보드의 모터 소리 들립니다. 앵쌩. 이게 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앞옆 좌우 일단 줄여요. 아니나 다를까 쌩. 방원전을 진짜 하고 계시네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지나가는 킥보드 보고 내가 지금 당신을 살렸어. 내가 당신과 나를 살렸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급정차. 아 급정차. 자전거는 급출발을 못 하잖아요. 출발은 못하죠. 예, 스로틀은 없으니까. 네. 예, 스로틀도 급출발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조금 부스팅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제가 요새 나온 전기 자전거 중에 마개조한 것들 보니까 급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오토바이 바퀴 헛떠뜨는 것처럼 엥 하고 깜놀 진짜 놀래. 진짜 이 양반들. 예. 그 가끔 가다가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추월하는 전기 자전거 있거든요. 네네. 제가 평속 25를 찍었다는 얘기는 순항 속도는 순간순간 30까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추월하고 하면 그거는 아마 45km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거 불법이지 않나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페달링도 안 해. 사실은 예, 근데 소리 들리거든요. 뒤에서 모터 소리 엥쌩 하는데 전기 자전거 오네 쑥 오와 깜짝이야. 맞아 깜짝이야 할만하다. 그렇죠. 그건 이제 급출발이 가능하고 근데 급출발만큼 위험한 게 급정차. 이거 왜 위험한지 좀 차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속도가 일단 있으니까. 네. 고속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들이 막 빠르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차가 멈출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 정차를 했다? 네. 뒤에 연쇄추돌 나죠. 맞습니다. 자전거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한강 또 헬강 또 헬강 또 났어요. 안전거리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거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는 차량의 최소 제동거리 아십니까? 정말 온 체중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보신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급정차라면 위험한 게 잭나이프라고. 당연히 무게 중심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잭나이프로 땅바닥에 처박히고 뒤에 차들은 한두 대가 넘어지면 그게 바로 연쇄. 예. 진짜 무서워요.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로 넘어가면 반대편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자전거 너무 위험한데요. 타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자전거를 왜 타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왜 타는 거죠? 좋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왜 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위험을 상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냥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를 타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자전거 안전하고 편안하게 타자.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동안이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방송 필요합니다. 이런 콘텐츠.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동녀님이 역시 최선이 아니었나. 아이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나요. 부끄럽습니다. 오늘 자전거 너무 위험한 얘기만 많이 해서 네. 시청자분들이 자전거는 역시 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우려가 되네요. 네. 살짝. 안전하게 타자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지만 정말 자전거가 주는 성취감. 그렇죠. 네, 그리고 즐거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크거든요.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죠. 네, 그건 타보신 분들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좀 많이 기억하셔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굉장히 쉬워요. 공유 자전거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든 수도권에 사신다면은 집 근처에 공유 자전거는 아마 여러분 집에서 50m 멀리 가야 100m 이내에 무조건 있을 겁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선가 수원이건 의왕이건 안양이건 과천이건 인천이건 다 상관없어요. 포천이건 동두천이건 의정부 아무 상관없어요. 굳이 한강길 같은 큰 길로 나오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는 곳 인근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자전거 도로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을 겁니다. 맞아요. 거의 틀림없이. 그래서 자전거 한 번도 안 타신 분들도 10km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나가 보면 그 성취감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km라고 하면 이제 10km 어떻게 타는가 하는데요. 제가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출한 지 2년 됐는데 저 처음에 10km 회사까지 가는 거리를 90분 넘게 탔습니다. 지금은 25분, 30분이 안 걸려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90분,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탄 게 아니라 힘드니까 중간에 쉬고 물 마시고 중간에 쉬고 이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건가? 이거 10km를 했는데 그게 편하게 느껴진 게 불과 2-3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예, 자덕년님과의 즐거운 이야기 저도 어떻게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친한 동네 친구와
자전거 동호회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자대현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겁고요. 네, 자전거 하나로 이렇게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많죠. 사실은 지금 2시간이지만 5시간 하라면 5시간 할 수도 있을 것 저는 같고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게시판에 자대현님 또 모셔주세요라는 글을 많이 남기시면 올해 안에 공약드립니다. 한 번 더 모시고 조금 더 딥한 덕후 자전거 덕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정말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자덕년님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자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아니다.